네, 강의 다시 이어가겠습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 시는 대단한 중도 불의를 나타내는 무의법, 불의법. 누가 더 세? 이렇게 또 말했으면 이제 무의법이 더 세, 불의법이 더 세라고 했을 때에 이제 답이 나왔겠죠? 제가 아까 질문했잖아요. 무의법이 더 세요? 불의법이 더 세요? 오 마이 갓! 자, 불의란 무엇인가? 상대적이고 차별적인 것을 모두 초월하여 이 상대적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살펴야 하는 것은 내 이 생각이 옳지 않다. 왜 옳지 않죠? 주관적이에요. 상대가 있어. 누구나 다 상대가 없고 누구나 다 인정하는 그러한 편협하고 양극단이 없는 그런 걸 우리는 뭐라 그래요? 진리라고 말해요. 진리. 부처님 말씀은 진리요. 그래서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가 있죠. 해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친다. 영원히 변하지 않는 진리죠. 상대적이고 차별적인 것을 모두 초월하여 절대적이고 평등한 진리를 나타내는 가르침이 이 불이라 이런 말이죠. 사찰 앞에 가면 다 월을 거쳐가야 돼. 이렇게 고개 숙이고. 불의문을 지나가. 거기 지나갈 때 불의해야 돼? 불의해야 돼. 그러니까 거기 한번 지나가면 노래 시작했네, 노래 끝났네, 깨쳤어. 불임을 들어가는 순간에 깨쳐야죠. 세간법과 출세간법이 모두도 털끝만큼도 세워나가지 않는 여여부동한 차별 없이 평등함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는 천차만별로 벌어지는 미추, 선악, 범성, 정아, 오를정, 사악할사, 호불호 이런 것들이 어떤 차별도 다 벗어나 있어요.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거 그거 옳지 않아요. 옳지 않아. 옳다고 주장하는 것 자체가 옳지 않아요. 왜? 네가 생각할 때는 맞는 것 같지만 상대가 볼 때는 아니라니까. 어느 누가 보든지 객관적이고 진실한 그러고 다 통하는 진리 그거를 해야지. 그게 바로 불의법이죠. 그 다음에 모든 차별의식은 의식에 따라가야. 우리가 색상양 미촉법 그 다음에 뭐죠? 식이죠. 식. 그죠? 그러니까 오직 가장 중요한 건 식이라는 거야. 그래서 유식이 있잖아요. 유식에서는 또 유식이 엄청 복잡하죠. 아이고, 의식에 따라가고 그래서 선이 제일 좋다니까. 제일 편해요. 제일 편하고 제일 좋고 제일 확실하고. 아르마리가 없는 게 선이니까. 아르마리가 선은 뭐만 하면 돼? 살피면 돼. 낱낱이 보이면 돼. 보일시. 헛단. 그래서 아는 게 병이죠. 병통. 그죠? 무자 화두 중에 그 병통 있잖아요. 의식에 머물 때 생겨나는 것일 뿐이야. 식작용이 사라지면 다 사라져. 분별심 일여인 절대 평등의 자리다 이런 얘기지. 분별심 나오죠. 그러므로 이러한 경계를 뭐라 그래요? 본래심이라고 그래요. 본래 우리의 면목자리는 우리의 자성자리라고 하는 것은 낱낱이 갖추고 있는 일체중생 개유불성의 자리에서는 원래의 본래심이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차별심이 없었어요. 그냥 그게 절대 평등의 자리였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식을 붙임으로써 그러므로 이러한 경계를 본래심의 불의법 또는 무의법이라고 한다. 이러한 불의법을 영명연수 선사는 뭐라고 했느냐? 도노 원수 둥그런 그죠? 원만하게 닦는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더라 이 말이에요. 적조무의 중요해요. 그 다음에 채용불의, 그 다음에 지적불의 등 모두가 도노 원수가 된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모든 게 원만한 수행자리가 된다 이런 얘기죠. 지적불의는 보면 체에 포함된 용이 스스로 자적이 된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자지가 된다. 스스로 자지이 되며 그 다음에 용에 내재된 체는
영원히 정력한 상적이 된다 이런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중요한 말도 하고 계시죠. 여기서 중요한 건 체와 용이에요. 무슨 말이겠죠? 그러면 용의 내재에 있는 우리가 체와 용 중에서 제가 말했죠. 이 옴자는 뭐라 그랬어요? 옴자. 경어선사가 말한 영국문의 그 궁자는 체일까요? 용일까요? 아니, 체일까요? 용일까요? 에? 우리의 자성자리는 체와 용이 있어요. 그 본체가 그대로 있으면 본래심이고 거기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자성자리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용이 시작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부처님이 그 질문을 하실 때 우리의 목숨은 어디에 있냐? 우리의 마음은 어디에 있냐? 대단한 말씀을 하셨죠. 어디에 있어요? 작용하는 데 있다 그랬다니까. 작용하는 데 있다는 것이 바로 그 용이에요. 체와 용. 그럼 체와 용은 일심동체야? 체를 떠난 용은 없어요. 또한 용을 떠난 체도 없어요. 체와 용이 동시로 움직인다. 그냥 가만히 여여하게 있으면 옴이야. 여여하게 있으면 궁이야. 근데 거기서 움직임을 갖기 시작하면 체와 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용에 내재된 체가 있고 체에 내재된 용이 있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렇게만 있으면 체야. 이렇게 하면 용이지. 그럼 얘가 없어졌어? 안 없어졌어요. 같이. 그래서 영원히 적적한 항적이 되기 때문에 이게 뭐 용에 내재되어 있는 체. 걔가 영원히 적적해. 이 적적하다는 것은 정멸보공을 하는 거죠. 정멸. 걔가 항상 적이 되고 있어요. 이게 항적이야? 항적이야? 예, 항적이죠. 그러면 지적은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죠? 지적과 향적이 똑같다는 얘기죠. 항적이. 불이가 되는 거예요. 같은 것이라. 영명연수선사 아시죠? 불이란 무엇인가? 이거 했나? 또한 불이법은 아이쿠. 불이법은 또 어디에서 말하고 있죠? 유마거사 아시죠? 유마일경. 유마일이라고 하고도 유마라고도 하죠. 유마거사라고 하죠. 유마일경에 이 불이법문 들어오는데 불이법문으로 들어온단 말이에요. 불이법문 품이 따로 있어요. 그래서 이 불이법문 품 해갖고 그 유마일경의 한 부분이죠. 불전에 이렇게 전하고 있다. 이와 같이 여러 보살이 각각 말을 마친 뒤에 문수사리에게 물었다. 문수사리보살이요. 이것도 네네. 문수보살이라고 또 간단데스로 문수보살이라고 그러고 보살이 불이법문에 든다고 하는 건 무슨 뜻이죠? 오마이 갓. 보살이 불이법문에 든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문수보살이 말했다. 내 말의 뜻은 일체 법을 말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고 보여줄 수 없고 알 수 없으며 묻고 답하는 것으로부터 멀리 떠나는 것. 이것을 불이법문으로 들어가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이 선에서 말하는 불이랑 여기에서 말하는 불이는 달라요. 선에서 말하는 중도 불이할 때 그 불이는 뭐랬죠? 실천적 요법. 중도를 몸으로 행하는 실천행이 둘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이 입사행론에서 말했죠. 그게 불이법이야. 중도불이야. 근데 여기서는 그런 뜻이 아니죠. 지금 여기서는 뭐가 불이라고 그래요? 일체법은 말할 수 없고 일체법은 설명할 수 없고 보여줄 수 없고 알 수 없고 묻고 답하던 것으로 멀리 떠나 있다. 그러니까 절대로 그거를 어떤 걸로도 말할 수 없고 설명할 수 없고 보여줄 수 없고 답할 수 없고 이런 것을 다 벗어난 상태. 원래의 모습, 원래의 적적한 아까 그 모습 있던 그대로 본래심, 본래불 이거를 불이라고 한다. 이것을 불이법문으로 들어가는 법이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마친 문수보살이 묻기를 유마보살은 무엇으로 불이법문에 드느냐고 묻자
유마는 뭐고? 대단한 말을 하고 있죠. 당연히 에이씨. 얘가 묵자는 무슨 묵자예요? 침묵할 묵자죠. 무견. 무견이다. 즉 묻는 말에 아무도 하지 않았다. 대답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무견할 뿐이다. 침묵할 뿐이다 라고 우리가 해야 하네요. 뭐를 묻는 것 자체가 왜 그러면 무견을 불이법문이라고 했을까요? 왜 무견을 불이법문? 이게 개고즉착이죠. 개고즉착. 입을 열면 곧 얼그러지니까 아무 대답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는 절대 입으로 말할 수 있는 손대는 자리가 아니라는 거죠. 예. 묻는 말에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문수보살이 조금 전 뭐냐 이게 왜 잘려졌지? 나는 얘는 왜 잘라졌느냐 조금 전에 어떻게 해서 얘가 드러났냐 신기하네. 어떡하냐 안 되네. 이런 일은 또 왜 생기나. 이걸로 해야 되겠네. 그렇게 말을 진 문수보살이 묻기를 그럼 유마보살은 무엇으로 불이법문에 드느냐 하니까 이 사람은 할 말을 입을 다무는 거예요. 무견할 뿐이다 이런 얘기죠. 묻는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고 문수보살이 그러면 조금 전에 말로 했던 것을 행으로 드러낸 것. 즉 말로 했던 것을 행으로 드러낸 것 그거를 초월이란 마땅히 그와 같아야 하는 것이었다. 이건 무슨 얘기죠 이게 실컷 문수보살이 불이법에 대해서 이 불이법문 아까 했잖아요. 그 말로 다 말씀을 하셨잖아요. 근데 그거를 이 유마거사한테 물으니까 유마거사는 침묵으로 대답한 거예요. 침묵도 대답이에요, 아니에요? 대답이에요. 그래서 문수보살이 내가 조금 전에 말로 했던 것을 지금 행으로 드러냈다고 했거든. 이 행이 뭐예요? 무견이 행이에요. 우리가 방가할 만하는 게 아니죠, 그죠? 무견도 그 대답이라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말하고 있는데 이거 행이에요. 초월. 이거를 그러니까 우리가 초월이라는 것은 이 말로 행으로 행한 그 자체를 그냥 어떤 움직임이나 행동으로 한 게 아니라 초월한 상태로 이걸 말한 거를 지금 무견이라고 이 문수보살이 칭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위의 시를 우리가 분석해 보면 경어는 누군들 무위법 아닐까 보냐를 이거를 전제로 깔아놓고 가을날 그 무위법의 전제가 뭐였더라? 가을날 기러기 때가 나무로 날고 봄이 되면 다시 북으로 온다는 그 두 가지 사실을 이 무위법으로 설명을 하고 그 낮소식이라고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어선사가 쓴 이 시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거 초월이 아니야. 초월이라는 말이 아주 좋네. 한 단계 넘어선 거라고 하지 말고 앞으로는 초월이라고 해야 돼. 초월했어요. 아까 말로 찝을 거 까불러서 다 말했더니 유마가사가 뭘로 싹 까부시지? 지금 무견으로 까부셨잖아요. 무견으로 까부셨는데 우리 선지식들이 무견으로 까부시는 거를 우리는 뭐라 그래요? 양구라고 그러죠. 양구. 침묵으로 답하는 걸 양구라고 그래요. 그런가 안 그런가? 그 말이요? 행으로 드러낸 것을 지금 초월한 거요? 행으로 했다잖아. 그것도 행이에요. 대단한 거예요. 지금 이게 이 말이 이 무견이 행이듯이 양구가 행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초월이라는 말로 사용하죠. 그를 넘어선. 예, 그래서 한 단계 더 높인 거죠. 이 의시를 분석해 보면 경어는 누군들 무위법이 아닐까 보냐를 해갖고 대꾸를 하고 있고 여기를 좀 이렇게 돼 있어. 이런 씨. 왜 이렇게 길게 가죠,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너무한 거 아니야?
이 정도는 아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이걸 살려낼까? 옳지. 됐나? 에이, 나도 모르겠다. 그래서 봄이 되면 북을 향해 돌아가는 가로 불이 원문을 적나라하게 드러내 보이고 있죠. 그래서 확연히 알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고, 이는 가을날 기러기는 남을 겨울을 나기 위해 북으로 가고 봄이 되면 다시 남쪽으로 돌아오는 진지한 이 낮 소식을 경어에게 부디 속지 않는 눈밝은 납자만이 가히 충도실상의 불입법문으로 경어에게 진빚을 갚을 수 있을 것이다. 즉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간 거, 초월. 새로운 말 배웠네요. 또 중도실상의 불입법문은, 이 중도실상이라는 거 뭐죠? 원래 있었던 그 낮낮의 경계의 불성 자리가 중도실상이에요. 원래 있었어요. 근데 그거를 분별심을 일으키는 바람에 다 우리가 이 중도 자리에 들지 못하고 다시 그것이 다 업으로 또 작용을 해서 업이 쌓여가는 거죠. 세간법과 출세간법이 모두 답년을 벗어나지 않아서 이 답년이 다른 말로 말하면 아까 무견이죠. 그냥 무견. 털끝만큼도 새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여여부동한 이것이 차별 없이 여기 깨져버렸어. 이게 왜 이게 깨지지? 이게 참 속상하네. 뭔가가 잘못됐는데 큰일 났다. 안 나타나네. 어떻게 해야 되나. 속상하다. 차별 없이 평등함을 나타내는 말이다. 불의는 온 18개의 의식세계에 가로막히지 않기 때문에 이 불이라는 거 뭐예요? 우리가 모든 생각에 식작용이 일어나는 거는 어디죠? 오온. 그죠? 옥. 그래서 그거의 원천은 안입이 설신의, 그죠? 근. 육근, 그 다음에 육형. 육식. 이렇게 나타나죠. 그래서 온 18개의 의식세계에서 가로막히지 않기 때문에 무엇이든 저절로 비추어져서 이렇게 드러나서 어둠 속에 감춰지는 것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게 불이다라는 얘기고, 이것을 교학에서는 무위라고 말을 쓰고 있고, 이것이 바로 중도 불의의 실상 면목을 드러내고 있다. 드러냅니다. 그런데 수고로 애쓸 것이 없이 저절로 되는, 왜 갑자기 이렇게 변해갖고 내 속을 썩이냐, 너 왜 이러냐, 미쳤나봐요. 갑자기 이게 안 보여. 어떻게 해야지 이게 변할까. 더 가고찌라. 아이씨.
있을 것이 없죠. 저절로 되는 것이야말로 여여부동한 이것을 대해종고는 대해종고가 누구죠? 가나선의 창시자지 뭘 최고죠. 그래서 우리가 가나선의 창시자를 왜 대해종고라고 하죠? 송나라 때에서부터 너무나 조사선과 가나선의 그 기로점이 어디예요? 대종고가 만드는 거죠. 조사선과 가나선은 같다 다르다?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다. 왜? 조사선은 1700공안이 있고 가나선은 1700공안 중에서 그 몸짓, 손짓 뭐 이런 거 싹 빼고 벽암록과 무문관에 실려 있는 거, 그것이 이 대해종고가 주창한 가나선이에요. 화두를 가지고 하는 거. 그러니까 화두가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조사선은 뭐예요? 화두뿐이 아니라 그냥 손짓, 발짓, 몸짓까지도 다 집어넣어서 그게 다 공안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공안은 화두도 들어있고 그 외에 여타의 것이 많이 들어서 1700공안이 되지만 화두는 가나선은 그 중에서 화두만 뽑은 거예요. 그래서 대종고는 뭐라고? 담년이 아까 뭐예요? 무견이지. 담년, 무견이라고 부르는 담년 적정한내 불심의 체인 본질 진면목이다 이런 말이죠. 여여부동한 거를 여기서는 지금 체만을 넣고 용은 넣지 않았어요. 원래 있는 당초자리 아무것도 용이 작용하지 않은, 그러니까 분별심을 일으켜내지 않는 용이 없는 그 자체를 그냥 진면목을 대해종고는 그렇게 말한 거예요. 이것을 불이법이라 한다. 그게 불이다라는 거죠. 둘이 아닌. 그래서 무의라고도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무의가 거기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원래의 한 단계 넘어선 무의라고 하는 것이다. 다음은 휴정의 중도 실상의 경계를 드러나는 격조 높은 선지시가 있어요. 이번에는 휴정 거를 한번 보는 거죠. 오마이 같은 이거 어떻게 된 거냐. 번갯불 속에 등이 앉아 사람을 죽이고 살리네. 여기서 중요한 게 뭐 있어요? 응? 어디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죠? 번갯불 속에 앉아. 자, 알아차렸나요? 사람을 등이 죽이고 살리네.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는 이 몽둥이가 허공의 뼈다귀를 부숴버리네. 여기도 지금 또 있어요. 봐. 번갯불 속에 앉아까지라는 이 글을 들었을 때에 여기에 중도가 성립하나요? 사람을 등이 죽이고 살리네. 이건 의미가 없어요. 앞에 있는 말. 번갯불 속에 앉아가 일단 이해가 되고 일단 와야 돼요. 삐리리가. 사람을 능히 살리고 죽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 자, 그 다음 머리도 없고 꼬리도 없는 이 몽둥이가. 이것도 마찬가지야. 오 마이 갓. 삐리리가 왔나요? 알아차리셨나요? 알아차렸어요? 그래야 그 다음 말이야. 허공의 뼈다귀를 부셔버리네. 이건 의미가 없어요. 자, 여기에서 머리가 없고 꼬리도 없는 이 몽둥이. 지금 몽둥이를 말하는 거야. 몽둥이. 그러면 몽둥이라는 말을 하는 순간에 몽둥이는 뭐 하는 거야? 때려 부시는 거지, 뭘. 때려 부셔야 되는데 허공의 뼈다귀를 때려 부신대요. 자, 여기에 또 어디에 또 이 문구가 지금 이 중도가 성립되고 있죠? 예? 허공과 뼈다귀죠. 언제까지 내가 이걸 가르쳐줘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는 분은 먼저 알아차리시면 될 거고, 아직도 덜 읽으신 분은 여기서는 허공과 뼈다귀예요. 부셔버리는 소용이 없어. 아까 사람을 능히 살리고 죽이네는 있어요. 살리고 죽이네는 필요가 없어. 살리고 죽이는 뭐가 중요해? 사람이 중요하죠. 사람과 뭐? 번갯불.
뭔 소리를 하는 건지. 이거를 왜 이렇게 굳이 말로써 얘기를 하느냐면, 여러분들이 깨침의 경지에 도달해서 깨쳤다. 그럼 이런 글을 써낼 줄 알아야 돼. 왜 써낼 줄 알아야 돼? 확실하게 완전하게 깨치면 이 글을 써낼 줄 알아야 돼요. 볼 줄 알아야 되죠. 경화선사가 깨쳤어. 한마디도 안 하고 갔어. 이 선생님들도 마찬가지. 깨쳤어. 아무 글도 쓸 줄 몰라. 그럼 바보지 뭘. 허수아비. 아까 부목정량이라 했잖아. 부목정량이지 뭐요. 도깨비. 그게 아니고 이 깨친 자가 대중을 지도하기 위해서 할 수 없이 이거를 들어서 토해내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 번갯불 속에 앉아. 앉아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번갯불이 중요해요. 에? 여기에 엄청나 이게 줄줄이 들어있죠. 그거를 본인들이 해결을 해서 찾아낼 줄 알아야 된다 이런 말이에요. 부셔버리는데 소용이 없고 살리고 죽인 애도 분더덕이. 거기가 잘해야 돼요. 말해주고 싶은데 참아야지요. 참아야 돼. 참아야 돼. 어이구, 이걸 안 돌렸구나. 여기 번갯불, 사람, 그 다음에 없고, 허공, 뼈다귀. 한국 선시를, 근데 이거 이렇게 돼서 어떡하냐. 도대체 뭘 어쩌라는 얘기인데, 나보고. 한국 선시의 전성기를 구가한 청허휴정의 선시의 전성기를 구가한 책 이름이 뭐죠? 선가귀감이죠. 선가귀감. 그죠? 선가귀감이 있어요. 1520 어떤 사람도 선가구감이라고 있는 사람이 있어. 무식하기가. 어이. 구자는 거북구자예요. 귀감이 된다 할 때는 귀감이야. 귀자로 써야 돼. 아시겠죠? 그래서 선가구감이에요. 선가귀감이에요. 여기 있다. 에? 으악! 여기도 선가구감이라고 써놨는데 잘못된 거지. 선가구감이라고 하면 안 돼요. 거북구자거든. 이 거북구가 되는 자가 귀감이 된다 해서 선가귀감이라고 해야 돼요. 이 책도 참 뭐라 그럴까. 인연이라는 거는 항상 있나 봐요. 내가 이 책이 뭐 그렇게 그냥 막 청허휴정이 뭐시할 만큼 대단한 책이라는 생각을 가져본 적은 없었는데, 어느 날 우연히 손에 잡힌 게, 그것도 재수가 있어서 그런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그 교직 생활을 하려고 서울에 올라왔을 때 조계사를 무조건 왔죠. 와가지고 지금도 있어. 이화 불교사, 불서 보급사, 뭐 태성 불교사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줄줄이 막 있더라고요. 들어가가지고 진짜 무식하면 용감해? 무식하면 용감하지요. 진짜 무식했던 것 같아. 무조건 그 책에 있는 책장에 있는 책들을 하나하나 보면서 내가 내 마음에 움직이고 이거 괜찮다라고 들고 온 책들이 꼴값을 떠느라고 무문관하고 벽암록이었어. 미쳤나 보죠. 그래서 무문관하고 벽암록 그리고 성가기감. 그래서 이제 성가기감은 좀 비싸가지고 돈이 없으니까 그거는 못 사고 살짝 봤죠. 그리고 이제 무문관하고 벽암록이라는 걸 사가지고 와서 그걸 사가지고 온 이유는 다른 게 아니고 그게 화두인지도 몰랐어요. 그게 화두 푼다 이런 것도 모르고 거기에 문답식으로 돼 있는데 거기에 이제 이렇게 그 문을 하고 답을 이렇게 해석을 풀어놨더라고. 지금 같으면 절대 안 사지. 이런 무식한 것들. 그리고 사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도 만약에 무문관이나 벽암록을 본다라고 하면 원문만 보세요. 아시겠어요? 원문만 봐야지 그 밑에 해석본을 보면은 안 돼. 나를 망치는 거야. 근데 나는 너무 무식해가지고 책 두 권을 골라왔다는 게 문답식으로 돼 있는 거면서 이제 그 답을 해놨는데 이제 그 답에다 내가 반발을 넣는 거죠. 이건 아니고 무엇이 아니고 했는데 진짜로 무식해서 몰라가지고 이제 그 공주교육대학을 들어갔을 때 그 포교당이라는 데가 있어요. 공주포교당.
거기서 이제 학생의 법회라는 게 있어가지고 이제 가서 대불련 오냐? 대불련이다 이름이. 대불련이에요. 대불련이라는 곳에 싹 들어갔죠. 그냥 2년간 교육대학 다니면서 그냥 그 선생님 공부를 하라는 건 안 하고 불교에 미쳐가지고 그냥 발톱이 빠지도록 그냥 불교 전시회를 열고 막 뭐 불교 행사를 하고 그냥 학생의 회장이었죠. 그때 대불련 회장. 대불련 회장이었는데 미쳤어요. 불교에 미쳤어. 그래서 완전히 미쳤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들어갈 때는 3등 들어갔는데 거기 아마 나올 때도 뭐 잘 졸업을 하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 성가구감이라는 귀감이라는 거를 봤는데 놀라운 거는 내가 졸업한다고 하는데 졸업한다고 우리 오빠의 이제 친구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들이 졸업식 날 와가지고 나한테 선물을 줬어. 근데 책들을 가져왔더라고. 에이? 그래서 집에 가서 책을 펴봤더니 나를 좋아한다는 놈 두 놈이 다 그놈들이 나를 좋아한답니다. 이런 체인저. 그놈들이 둘 다 책을 펴본 순간 그 책 이름은 선가귀감이었어요. 두 권 다. 그래서 이들이 나를 간파는 제대로 했구나. 그만큼 저는 선가귀감을 좋아했어요. 굉장히 좋아했던 책인데 그 선가귀감의 첫 구절이 뭐죠? 모양도 그릴 수 없고 멋이 없는 뚜렷한 동그라미. 이 뚜렷한 동그라미가 바로 그것이죠. 지저시. 좀 앞에 설명한 거 있잖아요. 모양도 없고 법도 없고 하는 거 있잖아. 그게 이 청어효정의 첫 번째 첫 페이지에 있는 시죠. 뚜렷한 동그라미. 잊혀지지를 않아요. 그냥 이 가슴에 꽉 꽂힌 한마디는 다른 앞뒤는 빼고 그냥 뚜렷한 동그라미. 아, 뚜렷한 동그라미다. 아, 왜 뚜렷한이라고 안 하고 뚜렷한이라고 했을까? 하면서 그걸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그 성가귀감의 첫 페이지를 읽으면서 그 첫 번에 느꼈던 그 뚜렷한 동그라미가 지금도 나한테는 뚜렷한 동그라미로 항상 이런 상이 눈앞에 떠요. 징그럽게 꽂히더라고 그게. 그래서 내가 이 자성짜리 불성짜리 채용 그 불성짜리를 잊지 않고 영원히 내가 간직할 수 있는 거는 어느 곳을 가든 지금 이 강의를 해도 그 뚜렷한 동그라미는 항상 있어. 아, 놀라웠죠. 그만큼 이 성가귀감이 셌어요. 저한테는. 그랬더니 그냥 나 뭘 좋아하느냐고 물어봤나 보지. 우리 오라버니가 그냥 걔는 불교에 미쳐서 성가귀감 좋아한다고 두 놈이 다 성가귀감을 사와서 어떻게 하지? 2개 다 선물, 남들한테 선물을 주고 말았죠. 근데 어떤 뚜렷한 동그라미, 이 뚜렷한만 해도 동그라미가 이미 떠버리고 동그라미가 그 이론상이고 이게 불성자리구나 해서 절대 어느 상황에서도 놓치지 않고 항상 붙들고 있을 수 있었던 거는 뚜렷한 동그라미였어요. 그래서 강인한 교상으로 선씨가 직관적인 선의 세계를 꿰뚫을 뻔했다고 말할 수 있다. 누가? 청어효정이 풀린 문자를 표방한 선은 언어 사용을 극도로 절제했지만 사실은 또 선보다 말이 많은 게 없어요. 그래가지고 그 말하잖아요. 교는 말 있음으로 말 없음에 이르고 선은 말 없음으로 말 있음에 이른다라고 하잖아요. 그게 그 소리입니다. 깨달음의 경지를 선의 세계로 표현했고 이러한 선시는 언어 속의 설명적인 요소를 최대한 절제하면서 설명적인 걸 빼. 그러니까 밑도 끝도 없이 딱딱딱 잘라내버리는 거예요. 깨달음의 묘미를 함축적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형식으로 시문학상 그 분류를 뭐라 그래요? 한시 중에서 동양의 시사에서는 이 부분이 중요한 부분을 형성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거를 그냥 뭐라 그래요? 선시라고 하죠. 선시. 예. 한시 중에 선시, 깨달음의 경지를 표현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다음. 왜 갑자기 이게 나오지? 몇 페이지야? 한국 선시의 전성기가 어디 나와? 미치겠네. 왜 이렇게 나오나?
올라오네. 나보고 어찌하라고. 응? 이렇게 뻐다기를 부셔버리네. 허공에 뻐다기를 부셔버리네. 그 다음에 이거 했고, 한국 선시의 중요한 뭐 여기까지 했죠? 그 다음에 아휴, 인간 본래의 면목을 부르는 알듯 말듯한 이름. 우리 인간 본래의 면목이라는 건 뭘까요? 이 면목이라는 말이 이 굉장히 여러 가지 의미를 대표하겠죠. 우리가 뭐래요? 이렇게 그 민망한 일을 저지를 때 면목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면목이 뭐예요? 난면이야, 난면, 논목. 그러니까 전체를 다 말하는 거죠. 그거를 우리가 본래라고 하는 거를 말을 붙임으로써 이 본성으로 돌아가는 건데, 본성을 성품을 말하는 게 아니라 말로 설명할 수 없고 이름도 지을 수 없고 모양으로 그릴 수도 없고 뱉어낼 수도 없는 개.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냥 청어 휴정은 뚜렷한 동그라미라는 말을 해버렸고, 우리가 어찌할 수 없어서 그냥 이론상이라고 했고, 경허선사도 열반하실 때 저기 반산보적에 그걸 쓰시고 다시 부시함을 해놓고 심월고원 광탄만상, 그 다음에 광경구망 부시함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론상을 그르시고 붓을 허공에 던지시고 그리고 열반하셨는데, 참 답답한 건 뭐냐면 말로 하면 안 되니까 선이라고 하는 건 교회별전 불림문자잖아요. 그러다 보니 그냥 만만한 게 홍해젓이라고 그냥 이론상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론상의 의미가 중요해서 이제 그게 또 원불교에서는 하나의 상징이 돼 버렸잖아요. 그것처럼 이 뚜렷한 동그라미가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그게 인간 본래의 면목, 본래 면목. 그거를 굳이 그림으로 그냥 어쩔 수 없으니까 그린다면 이론상을 그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선시에서 흔히 보이는 이제 그거를 또 그 본래 면목을 말로써 굳이 해보려고 하니까 뭐라 그래요? 무형탑이라고 그래요. 자, 보세요. 근데 잘라야 돼? 무형탑. 무형탑은 여기에 중도가 성립될까요? 안 될까요? 이거 지금 이게 선어들이거든요. 끊어. 일단 여기서 끊어야 설명이 길어서 안 될 것 같아요. 길어져서 안 돼.